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휴가 잘 보내셨습니까? 네네. 제가 제 투자 포트폴리오 안에 P2P라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P2P 업계에 최근에 이제 이슈가 하나 생겼어요. 어허. 그래서 저도 투자하는 입장에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간단하게 전달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좋습니다. 예. P2P가 뭐냐, 이게 또 왜 생겼냐, 그리고 이게 법제화가 되면서 어떤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까지 얘기를 좀 오늘 한번 해볼게요. P2P가 등장한 배경부터 살짝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우리가 기존에 이제 금융 거래를 할 때는 기존 옛날 생각해보면 왜 은행을 통해서 다 금융 거래를 했잖아요. 통장 그렇죠. 찍고. 그래서 은행권을 통하지 않으면 금융 거래가 이전까지는 안 됐단 말이죠. IT가 발달을 하고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그 인터넷 전문 은행이라는 게 생겨나요. 대표적인 게 K뱅크나 뭐 카카오뱅크 이런 거 있잖아요. 설립이 되면서 이쪽 핀테크 쪽도 같이 크게 된 거죠. 그래서 핀테크 산업 중에 하나가 P2P인데 이 P2P가 왜 필요한가? 은행에서 혹시 대출해 보셨어요? 해봤죠. 네, 어떻든가요? 복잡하고 잘 모르겠지. 뭐 시키는 대로 적으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은행들의 대출 기준은 되게 엄격해요. 왜 딱 저도 많이 해봤거든요. 그 대출 많이 해보면 가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 3개월간의 소득이 꾸준하게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딱 직장인에 맞춘 거의 이제 대출 그 자격과 그 여부와 어떤 금리가 다 결정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자영업자들, 그러니까 상환은 가능한데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대출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은행에서 그런 엄격한 대출 기준 때문에 그 대출을 할 수 없는 시장이 존재를 했고, 이제 은행에서 안 되면 보통 이제 뭐 대부업 가잖아요. 혹은 더 심하면 이제 일수직잖아요. 이게 고금리에 어떤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예.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나중에 더 커지는, 이제 있는 사람들은 계속 이제 그 금융의 어떤 혜택을 누리지만 서민들이나 취약계층들은 계속해서 돈을 빌릴 수도 없고 또 신용도가 안 되니까 고금리로 돈을 빌릴 수밖에 없어서 그 중금리 시장이라는 게 필요성이 대두가 돼요. 이 시장이 바로 P2P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그 은행권들이 해주지 못했던 대출자들, 그런 사람들을 P2P에서 이제 흡수를 한 거죠. P2P 시장이. 그래서 P2P는 중금리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업체마다 어떤 그 대출 심사의 기준이 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대출을 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다양하게 선택지가 넓어진 거죠. 은행이랑 조금 다른 게, 은행 같은 경우는 어떤 그때 말했던 예대 마진이라 그래서 예금과 대출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금리에서 수익을 얻는다 그러면, 이 P2P 업체들은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 수수료, 그러니까 그 플랫폼을 이용하는 수수료를 투자자한테 받고 대출자한테 받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수수료를 챙기는 구조거든요. 그게 기존 은행이랑 조금 다른 점이에요. P2P가 그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이제 2015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한 4년 됐죠. 근데 한 몇백억에서 지금 이제 거의 대출 규모가 한 4조까지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개인 투자자들도 한 25만 명 정도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이제 그 P2P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연체, 사기, 횡령 이런 키워드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업체들이 이제 시장이 초기고 아직 초기고 안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금융사고가 너무 많이 터졌어요. P2P 자체가 법으로 제도권 안에 들어온 시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금감원의 가이드에 따라서 업체들이 이제 그 영업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이 법안이 2년 만에 법제화가 되기로 통과가 됐어요. 법제화가 되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더 좋아진 거 투자자들한테? 그 법에 따라서 이제 그 내 투자금에 대해서도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장치가 마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제화가 되는 내용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그 P2P 업체들의 자본금의 수준을 좀 높였어요. 원래 3억이었는데 5억으로 문턱을 좀 높였고, 그러니까 정말 건강한 업체만 살아남아라는 거죠, 사실은. 개인당 이게 이제 투자 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투자를 마음대로 또 할 수도 없었어요. 왜냐면 이게 시장이 아직 초기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제약을 걸어둔 거죠. 근데 이것도 아마 늘어날 거고, 개인이 뭐 한 5천에서 1억까지는 늘어난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금융회사의
투자도 지금까지는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음. 금융회사가 투자할 수 있게 문을 열어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금융회사들은 개인보다 어떤 그 투자 상품에 대해서 엄격하게 심사를 할 거고 관리를 할 거잖아요. 예.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도 그 덕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품에 대한 어떤 심사 기준이 까다로워지는데 상품의 안정성이 좀 높아진다는 의미에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안정화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제 P2P가 시장이 계속 커지면서 기존 대부업들 있잖아요. 뭐 러시안 캐시나 그렇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데가 거의 지금 사양길로 고객을 굉장히 많이 뺏기고 있어서 사양길로 거의 접어든 게 아니냐. 야. 기존 대부업 시장이 되게 축소되고 작아지고 있대요. 그 1금융권들, 은행권들은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예. 왜냐면 이게 자기네들이 대출을 해줄 수 없었던 그런 고객들 을 이제 P2P 업체들이 수용을 해줌으로써 이 사람들의 자금 어떤 구조를 탄탄하게 만들어서 다시 이제 안정적인 1금융권으로 넘어올 수 있는 발판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적인 그 금융시장의 크기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1금융권들은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인데 그러면 1금융권이나 건들 은행들이 직접 자기네들이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P2P라는 게 그 초반에 이 성장이나 수익률이 별로 좋지 않은 사업이고 그 연체나 부실이 많은 상품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이미지,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좀 많이 줄 수 있어서 쉽게 시작은 하지 않을 거다라는 예측들이 많더라고요. P2P가 법제화가 됨으로써 좀 더 안전하게 저도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안심이 되네요. 아주 투자자들한테 기회가 오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화이팅! 화이팅!